네. 뭐 이제 오늘 사실 저는 지금 표준화위원회를 시작한 게 원래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뭐 계기는 지금 디지털 가상화 포럼, 작년이네요. 죄송합니다. 예, 작년부터 진행을 했는데 디지털 가상화 포럼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디지털 가상화 포럼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 위주로 제가 뭐 많은 부분에 대한 부분들 아직 정보나 지식이 좀 부족해서 꼭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내용이 미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표준화 전략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중소기업과 인구간 협업 포럼에 대한 표준 개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저희가 진행 중인 그 디지털 가상화 포럼은 뭐 이름 그대로 가상현실의 기술에 필요한 여러 센서들, 그리고 그 센서들을 활용을 한 가상현실을 구현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표준화할 만한 부분들이 없을까라는 부분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제가 포함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게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의 정합을, 사실 가상현실이라는 부분은 현실을 기반으로 저희가 경험적인 부분, 현실에서 기반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가상현실에 똑같이 경험적으로 구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합적인 부분에서 기술에서 표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보자. 특히나 아주 큰 공간에서의 여러 사람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 훈련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을 해서 많이 이제 시도를, 지금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아직은 많이 미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상용화되어 있는 제품들은 나와 있는 게 있지만, 그 상용화되어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경험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뭐 개인 혼자만이 경험이 아니라 다인이 한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훈련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경험이라는 건 또 다른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저희는 중소기업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중소기업이 기술을 표준화하는 부분에 맞춰져 있는 게 저희 디지털 가상화 포럼의 목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뭐 저희 포럼에 대한 저희 포럼의 소개는 뭐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만, 기업이 현재 한 10곳 정도 되고요. 그리고 대학이 한 4곳 정도 되고 연구기관 한 2곳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이라고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 물론 뭐 삼성, LG에서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을 표준화를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연구기관이라든가 그리고 대학 쪽에서 도움을 주시기 위해, 협력을 해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참여를 하시고 계시는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은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게 앞으로의 전략의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산학연의 콜라보 시너지 효과, 이건 뭐 다 오늘 제가 우수 포럼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신규 올해부터 시작하시는 포럼 소개를 제가 쭉 들어보니 뭐 대부분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저희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크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도 보고 느껴봤습니다. 뭐 저희 포럼도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는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표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표준화를 하는 부분이 특허와의 연계성에서 어떻게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아직은 저도 사실은 인식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터라,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중소기업에 알리고, 또 이 표준화를 하는 부분이 오히려 국내뿐만 아니라 요즘은 다 글로벌의 시장을 타겟으로 가야 되는 부분, 가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기술의 보호를, 그리고 사업의 발전을 해 나가는 부분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잘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전략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국제 표준도 뭐 저희 디지털 가상화 포럼에서도
국제 표준으로 IEEE 288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 표준도 물론 해 나가야 되긴 하겠죠. 글로벌에 진출하려면. 그렇지만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아니라 국내의 표준, 국내 기술을 갖고 진행하는 것만큼 사례를 만들거나 그리고 제품을 물론 사업화 표준이라도 제품으로서 만들어서 그 제품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게 또 하나의 큰 뭐 성공하는 기업으로서는 하나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거에는 실질적인 국내의 표준화를 좀 중점적으로 먼저 진행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방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표준을 먼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뭐 올해 저희도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두 가지의 지원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만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요, 기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뭐 비용적인 부분이 도움이 됐다라기보다는요, 기술 평가 받는 사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비용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런 기술 특허를 받은 부분들을 기술 평가를 받는 그 과정 자체를 진행해 볼 수 있다는 자체가 사실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하고 이런 데만 시간적인 집중을 투자를 하게 되었던 뭐 저도 사실 그렇게 진행했던 터라 이번에 이걸 진행을 해보면서 많은 과정들에 있어서 도움이 좀 되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 가지 특허에 대해서만 제가 기술 평가를 받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TTA하고 협력해서 진행했던 거는요. 그 이후에 저희 한번 저희 회사에서 갖고 있는 모든 기술들을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지금 기술 평가를 지금 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한번 하게 되는 시작의 단계가 굉장히 다음 스텝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더라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시작품 부분도 그런 특허 기술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제품을 만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품을 완료를 해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데 이후에도 TT에서 이런 부분들 지속적인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진행을 해 나가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방향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은 짧게 하라 그래서 저는 최대한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세션 같은 경우에는 다들 배고프시고 힘드시고 저갖고 집중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좀 빨리 할게요. 네, 포럼의 지원 사업 목적을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간 R&D와 산업시장 연결하는 플랫폼을 쓰는 거고, 또 하나는 글로벌 사실 표준화 기구 대응을 하는 건데, 일단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솔직적으로 글로벌 사실 표준화 기구 대응하는 것이 많이 어렵잖아요. 참가하기도 어렵고 대부분의 이런 표준 기구들이 해외 중심이다 보니까 맨날 요즘 콜 들어오면은 새벽 2시, 막 새벽 3시, 막 아니면 12시 막 이래갖고 올 한 해는 거의 대응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글로벌 사실 표준화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생각으로는 그거보다는 이제는 좀 더 민간 R&D를 통해 개발된 표준을 적용해서 오히려 국내 포럼 활성화시키고 국내 표준화 활동 활성화시키는 것이 향후 TTA가 가져갈 방향으로서의 고려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썼지만 포인트는 해외 지금 현재 사실 표준화 기구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국내 기업에 대한 포럼 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국내 표준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조금 더 시프트를 해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개선 사항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줌 외에는 아직 개선 사항이 없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포럼 운영에 대한 에로 및 개선 사항으로서는 아직 딱히 좋은 대안을 제가 생각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단장님도 지적하셨듯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포럼과 포럼 사이 연계가 돼서 뭐 같이 회의를 한다거나 대면 회의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그렇다고 뭐 줌 같이 하자 그러면은 줌도 역시 네트워크 환경이 또 달라서
이게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만큼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이제 그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서 아직 딱히 대안 조언이 없는 상태라고 전 보여지고 있고요. 네, 금방 끝났는데 제가 한 가지 저 회원사에게 여쭤보니까 올해 그 TTA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좋았던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국내에서 개발된 표준을 연계를 해서 시제품 개발하는 건 되게 좋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거 부분에서 또 강화했으면 좋겠는데 애로사항을 좀 지적하다 보면은 실은 시제품 만들 때 그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재료비 구하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근데 올해 저희 회원사가 그거는 지원을 안 해주고 최종 제품만 지원해줬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으면 실은 80%의 대부분의 돈은 제품을 만들고 부수고 최종한 시간까지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었고 대신에 최종 것만 지원하는 거죠. 최종 개발 비용에 대해서만.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업계 입장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오큘러스라는 회사 창업을 해서 오큘러스라는 기기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개발비 대부분이 만들고 부수고 하는 그쪽이었는데 그쪽 최종에 대한 비용은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최종 디자인 시작까지 나오는 그 과정에서의 비용을 이제 좋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 하나는 기술 인증을 하는 데 대해서 우리 그 회사의 그 기술이 얼마큼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이제 도이치텔레콤 캐피탈 파트너스라고 투자사 입장이거든요. 글로벌 투자사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그게 값이에요.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회사가 기술 인증을 받아서 그 인증의 값어치를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계된 다른 투자사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이 되는데 그 심사 기술 인증에 대해서 그 하시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들이 조금 더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혹은 모태 펀드라든가 이런 데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가치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파워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VC들에게 알려주고 그거에 대한 값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회사의 밸류에이션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단순히 기술 인증에서 이 회사가 기술 값어치가 50억이다 100억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산업계 입장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작업이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아마 업체들이 포럼에 참가하는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동료가 돼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경영학부의 김성민 교수고요. 저는 2013년에서 16년 우리 4년 동안 ICT 기술 평가 포럼 그쪽의 의장을 맡았고요. 그때 이제 수행 기간은 벤처기업 협회에서 했습니다. 지금 두 분 우리 서동일 지사장님 또 최종환 부사장님 발표해 주신 것 중에 이 표준화된 기술 가치 평가 또 예를 들어서 VC나 이런 펀딩 차원에서 이 기술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기술 가치 평가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화 또 ICT 기술 분류에 대한 표준화 그것이 저희가 지난 13년에서 16년 동안 좀 중점을 두고 했던 파트입니다. 또 미진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래서 아마 저도 오늘 이렇게 패널로 나온 곳은 과거에 이런 평가 포럼을 통해서 했던 것 중에 혹시 미진한 부분 뭐가 있는지 또 이런 기술 가치 평가의 중요성은 여러분이 표준 기술을 만들어도 제대로 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필요한 파트인데 아쉽게도 저희도 2017년도 쪽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4년에 그쳤는데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개선 사항 쪽에 저희도 집어넣습니다. 포럼의 목적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가치평가가 필요한데 그런 가치평가 쪽에 이 전문가로 거의 한 13개 기관에서 30명을 저희가 포럼 위원으로 만들고 3개 분과가 있었어요. 기술 분류에 대해서 그다음에 기술 평가 프로세스에 대해서 또 대정부 정책 관련된 정책 분과 차원에서 각 분과별로 한 10분씩 되는데 우리 IITP다, 에트리, 키스티, 키스텝, 윕스, 기술과 같이 한국신용정보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ED리서치 저희 한양대 그러니까 다양한 기관에서 이런 기술가치평가를 매번 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표준 기술에 대한 또 ICT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에 대한 그 프로세스라든가 기술 분류 또 정책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려고 애를 썼고요. 주요 활동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유관기관과의 협력 각 기관마다 또 가치평가 모형이 별도로 있는데 어떻게 이걸 우리가 표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실제 이런 분과별로 매달 한 번씩 만나서 10분이 만나서 분과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굉장한 그야말로 포럼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죠. 여러 개 다른 기관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렴된 분과위원회에서 수렴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또 한 달에 한 번씩 또 분과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의견 수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표준 개발 성과를 낸 것은 4년 동안 TTA 표준 제정 한 건, 또 개정, 과제 채택 2건, 포럼 표준 제정. 그래서 기술 분류에 대해서 또 기술 평가 프로세스에 대해서 또 마지막 연도에는 특화된 기술에서 ICT 의료 융합 기술, 나노 융합 기술의 기술 평가를 위한 프로세스 표준화 그런 실적을 저희가 달성했습니다. 또 대정부 정책 제안에 대해서도 한 15건 정도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입안이 돼야 하지만 또 예산에 반영돼서 우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쪽에 당연히 자원이 배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대정부 정책 제안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또 기술평가 기술사업화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컨퍼런스하고 이런 그 세미나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IITP하고 같이 해서 한 100명 넘게 저희가 확산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고요. 네트워크 구축은 아까 말씀드렸고 향후 포럼 운영을 위한 제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술가치 평가 분야는 좀 지속성이 좀 보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치평가가 요즘 뭐 삼성전자라고 하는 우리나라 넘버원 기업에 대한 주식 애널리스트 보고서 보다 보면 요즘 뭐 7만 원 간다, 뭐 8만 원 간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반도체, 또 LCD 쪽에, 또 가전 쪽에, 또 셀폰 쪽에 그 각각의 사업부가 있고 또 사업부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기술이 당연히 다를 텐데 그 맨 밑에 가게 되면 당연히 특허 기술이 있겠죠. 특허 기술이 한 군데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또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술 가치 평가할 때 쓰는 DCF와 같은 앞으로 예상되는 기술을 통해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매출이 이루어져서 그걸 현재 가치화하는 그런 DCF 모형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주로 이제 상대 가치 평가 모형을 쓰는데 그래서 그만큼 이런 하나의 기술을 평가한다는 게 특별히 가치 평가할 때는 그 기술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 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또 기술을 여러 가지 기술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제품화할 거냐, 그러니까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 기술을 쓸 거냐에 따라서 가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바로 전에 두 분 지원하셨지만은 저희도 지금 여기 30명 정도의 이런 분과위원 중에 뭐 벤처 캐피탈이나 펀딩 차원에서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싶었는데 그분들이 워낙 바쁘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 좀 기술금융 제공자들을 그런 분들을 어떻게 좀 모셔서 수요자 차원에서 과연 가치평가할 때 좀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좀 아쉬웠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포럼에 참여하는 이 박사님들 엄청난 이 투입을 하고 계세요. 보니까 표준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한 100페이지 남아되는 보고서를 쓰는데 그분들한테 좀 자원 투입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뭐 그게 항상 우리가 아쉬워하는 분야죠. 그래서 요약하면은 이런 ICT 기술 가치 평가 또 지금 포럼 표준으로 만들어진 그런 기술에 대한 평가. 이번에 뭐 스코넷 같은 거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쪽에 기술 가치 평가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스타팅 포인트 같고요. 그걸 또 한 단계 더 나간다면 그야말로 VC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계속 우리는 펀딩할 수 있는 그런 파트하고 계속 만나서 우리가 어제 그제도 하나 회의를 했었는데 한국신용정보원에서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요즘은 신용 평가에만 국한하지 않고 신용 기술 평가를 같이 해요. 그래서 재무 상태에 입각한 신용하고 그 다음에 기술 등급을 매겨서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것이 이제는 무조건 진행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기술력 평가를 별도로 해서 담보대출을 했었는데 이제는 디폴트로 은행이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전부 다 신용과 기술을 동시에 평가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있는 그 중소기업은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특별히 그 IBK 중소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아닌 이런 에코티에 대한 투자, 직접 주식 투자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의 이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항상 어느 정부나 중소기업을 무시한 정부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거냐 할 때 그것은 다름 아닌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그런 평가를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아니면 좀 더 적정하게 할 수 있을 거냐 그런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좀 지난 것 같아갖고 최대한 좀 간략하게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포럼 활동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사실 이제 한 2군데 정도는 이제 활동했던 포럼들이 있는데 그런 경험에 비춰서 그 포럼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좀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좀 간단하게 WCC라는 좀 단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앞 세션에서 이미 그 웹 표준기술 융합 포럼이라는 소개에서 아마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좀 간단하게만 얘기를 좀 드리고요. 쉽게 얘기해서 웹 표준 기술 만드는 단체고요. 뭐 팀 버너스-3가 제정한 HTML 그 대변되는 그 웹 표준 제정하는 단체고 사실은 이제 HTML5라고 그러면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가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뭐 전체적인 프로세스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 제안하고 뭔가 만들고 하는 것들은 이제 유사한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 표준의 제정 단계가 있습니다. 보통 이 부분들도 사실은 이름만 다르지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좀 한 가지 좀 재밌는 부분들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처음에 에디터 드래프트가 나오고 워킹 드래프트 그다음에 이제 뭐 라스트 콜이라서 워킹 드래프트 최종 버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레코멘데이션이 되기 위한 캔디짓이 나오고 프로포즈드 레코멘데이션 마지막 이제 레코멘데이션이라는 단계를 거쳐 가는데 여기서 한 가지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회원사들 간 서로 그 제안한 회원사들 간의 기술적인 논의 통해서 이제 합의를 보고 이루어져 나가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제 CR이라는 단계에서 PR이라는 단계 넘어갈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2개 이상의 그 소프트웨어가 구현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호 운영성이 정말 확보되는지 이게 사실은 웹 표준 기술을 제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요. 특히나 이제 브라우저로 대변되는 이런 기술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가 이제 2개 이상의 소프트웨어에서 구현이 되고 그 상호 운영성이 이제 확보되는 걸 본 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 그 프로포즈 레코멘데이션 단계로 넘어가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팀 버너스-3의 승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 레코멘데이션으로 트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저는 이제 삼성전자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W3C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합니다. 근데 그 제안들을 했을 때 결국은 이게 표준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 이런 API를 뭐 설계를 해보자 이런 기술 적용해보자라고 제안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구현을 해줘야 돼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뭐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 자체적으로 브라우저 개발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개발을 하고 실제로 그걸 대응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이제 그 포럼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 위주로 많이 돼 있으실 거고요. 이런 브라우저가 실제로 내가 개발할 정도의 이제 역량이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그 표준 제안을 제대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 가지 사례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일본 사례이긴 한데요. IPTV 포럼 재팬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름만 보시면 IPTV라고 보실 수는 있는데 사실 IPTV 때부터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은 하이브리드 캐스트라고 해서 HTML5 기반의 양방향 방송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브로드캐스트 방송을 보면서 뭐 부가 정보는 브로드밴드로 받아올 수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IBB 표준이고요. 유럽으로 치면 HBBTB, 그리고 미주로 치면 ATX 3.0과 같은 그 표준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얘네는 이런 표준, 그러니까 일본 국내 표준이에요. 일본 국내 표준을 제정을 하고 이걸 가지고 사실은 더블 스트리치에 제안을 하러 왔어요. 제안을 하면서 얘네가 그냥 우리 이런 게 있어, 이런 걸 하자라고 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회사들, 이런 회원사들이 모인 단체이기도 하지만 각각의 회원사들이 나와서 공동으로 이런 부스를 차렸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네들 이 기술을 적용한 제품들이 실제로 동작하는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자체적으로 이런 컨퍼먼스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까지 실제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WSC에서도 얘네들이 제안하는 것들은 사실은 뭐 데모까지 보여주니까 아무래도 진행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포럼들이 보통 역할들이 국내 표준을 제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글로벌 표준에 이제 대응하기 위한 이런 역할들로 보통 이제 많이 좀 치우쳐져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벗어나서 실제적으로 이런 우리가 어떤 그 구현도 실제적으로 같이 좀 해보고 이런 공동 부스를 차려서 인터오퍼러빌리티, 그러니까 컨퍼런스 테스트 해보고 이런 상호 운영성 같은 것도 좀 보여주는 이런 것까지 좀 같이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꼭지를 좀 잡아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